가면 갈수록 점점 달라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야, 우리 한국의 본질은 뭐냐? 맨날 이런 질문했어. 한국 사람의 DNA가 뭐냐? 한국 사람답게 만드는 게 뭐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 찾아지지도 않고 일단은. 내가 아직 덜 찾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질문을 거꾸로 하기로 했어요.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오히려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 그렇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느 나라 사람인데 저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저런 이념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이거 같은 사람, 한국 사람 맞아? 왜 그러냐면 그렇게 달라요, 우리가.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해야지 저 사람들이 왜 다른지를 알게 되고, 아, 이런 이유 때문에 다른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고 어떻게 토론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나와야지 이게 무슨 통합이 되든지 뭐를 만들어내든지 말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나서 보기 시작하니까는 아, 이제부터 내가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 한국 사람은 6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그전에는 뭐였느냐? 그럼 조선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 조선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사람은 뭐냐면 조선이란 나라가 1392년에 만들어져 갖고 만들기 시작한 사람인데 조선이 세워지기 전에 1000년 동안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어. 기원전 3세기 때부터 불교 국가였어요. 기원 후 3세기부터 무슨 동진에서 무슨 아도순 뭐를 갖고 와서 이제 불교가 전파됐다라는 거 아니야. 그 불교가 1000년을 갔어. 1392년에 주자학 성리학으로 나라를 조선이 세웠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뜯어고쳐요. 놀랍게 뜯어고치는 얘기는 내가 이제 하나하나를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렇지만 그거를 한 600년, 500년 넘게 하고 나니까 아, 조선 사람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 18세기, 19세기에 되면 조선 사람이 나와요. 그 조선 사람이 누구냐면 사서삼경, 삼강오륜, 한문을 읽어야 되고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거, 홍루몽 이런 거를 알아야 되고, 그게 기본적인 그 교양, 소양인 거고,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제 신문제도가 있고, 양반상놈, 천민 이런 신분제도가 다 있고, 그러한 특유의 백이민족이고, 이런 등등등의 조선 사람이 나와. 그런데 그 조선 사람은 지금 한국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고 그 조선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조선 사람은 1910년 8월 22일 날 한일 합방이 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일부가 돼버리면서 우선 나라가 없어져. 조선이란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조선조가 멸망을 하고. 근데 또 하나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조선조가 망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조선을 거부를 해요. 대표적인 게 천주교야. 천주교가 1782년인가에 이승훈 씨가 연행사로 중국에 가가지고 선교사가 한 명도 안 왔는데 조선에는 주문모 신부가 나중에 20몇 년 후에 처음으로 선교사 파견을 해. 카톨릭에서는. 그 전에 선교사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천주시리 이런 거 읽고서 마테오 리치 책 이런 거 읽고서는 자기네가 가갖고 이승훈이 남천주당을 북경에 있는 천주당을 찾아가갖고 저 세례 좀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난리가 나갖고 이게 웬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일입니까? 어디서 이런 청년이 나타나서 갑자기 세례를 달라 그래서 교육을 시켜갖고 세례를 줘요. 베드로라고 해갖고 보내. 그래서 그 사람이 와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세례를 주기 시작해서 천주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사대부들이야, 이 사람들이. 근데 사대부는 뭐냐면 주자성리학을 지키는 주자성리학의 사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자성리학을 자기네가 거부를 하고 천주교를 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미 그 밑에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 자체를 거부를 하기 시작해서 조선 사람들이. 그러면서 천주교, 동학, 개화파, 개신교, 민족주의 이런 게 마구 들어오면서 전부 다 뭐냐면은 조선은 아니다, 조선은 아니다야. 그러니까 나라가 1910년에 망했을 때는 나라만 망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조선 사람이게끔 해준 자기의 전통 문명을 다 거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적나라하게 나타나냐면 3.1운동 때 나타나요. 3.1운동이라는 것을 했을 때에 3.1운동을 하면은 국권을 회복하자 아니에요? 만세운동이라는 게 독립하자.
독립만세 그러면은 국권 회복이라는 거예요. 뺏긴 국권은 그럼 뭔데? 그럼 조선의 국권을 빼앗긴 거 아니야. 그럼 회복을 하면은 조선을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대한제국을 다시 세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대한제국이나 조선을 다시 세우자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만세운동 부르고 임시정부 만들고 했는데 아무도 조선조 복원하자, 대한제국 복원하자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 생각을 해봐요. 왜? 아니야. 조선은 이미 아니야. 1780년대부터 카톨릭들은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해서 만 몇 명이 처참하게 박해를 당하는데도 끝까지 아니라 그러는 거고.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자, 국권을 회복하겠다고는 했는데 조선은 아니다 그러면 뭐야? 그 무슨 나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나가기 시작해서 야, 우리 혹시 나라를 되찾으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야? 누구는 블라디보스토크 가고 하바롭스크 가고 샌프란시스코 가고 호놀룰루 가고 LA 가고 도쿄 가고 교토 가고 모스크바 가고 중경 가고 상해 가고 하면서 기독교를 개종해보고 막시즘으로 받아들여보고 조직해보고 신문 만들어보고 온갖 조직해갖고 밖에 다 방해보고 소름 다 당해보고 그런 거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야. 새 나라 세웠을 때 어떤 나라 만들까? 그래갖고 1945년에 해방이 되니까 다 모여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 흩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이 은자의 나라 모두가 조선반도 떠나질 않고 조선 500년 내내 일본하고도 쇄국하고 청나라는 그냥 연행사 1년에 몇 번 인사하러 가는 거 빼놓고 아무도 바깥 세상에 안 나가던 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를 가나 하도 있어갖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나와서 지금 전 세계 175개국에 720만 명이 나가 있어요. 왜 그래? 새 나라 잃고 나서 뺏기고 나서 새 나라 만들려면 어떤 나라를 이제 만드냐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데 돌아와갖고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이게 정리를 한 게 뭐냐면 야, 한 5가지 종류가 있구나. 새 나라를 만들려는 그 중요 그 파들이 있는데 5개 정도로 하면은 이게 대충 소화가 되겠다.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5개. 친중의정 척사파. 첫째 뭐냐면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한국 사람은 인의예지, 충효 사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삼국지 이런 거 읽어야 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뭐 붓글씨도 좀 쓸 줄 알아야 되고 한자는 좀 알아야지 되는 거고 등등등등 향교도 있고 아직도 제사 지내는 집안이 우리나라의 집안의 72%가 제사를 아직도 지낸대. 주자 가래에 의한 제사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한 우리의 존댓말 이런 거가 전부 다 이 유교 주자 성리학 이거를 해야 된다라 아직도 유지해야 된다라는 그러면서 중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아직도 보는 왜냐하면 그 명나라의 문명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친일개화파 박영효, 김옥균, 서재필, 윤치호 이런 양반들은 1880년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중국이 우주의 중심이고 중국이 문명의 발상지라고 늘 생각 몇백 년 동안 그 생각만 하던 조선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야 아니야 일본이 딴 것도 아니야 맨날 외놈 하면서 가장 업신여기고 야만인으로 생각했던 일본이 문명국이야. 중국이 야만이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놀라운 경천동지할 세계관의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아직도 우리가 이 친일 개화파를 이제 일본이 모델인 거고 사실 우리가 아직도 노벨상 타면 일본이 노벨상 타면 막 어쩔 줄을 몰라. 딴 나라에서 노벨상 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본 사람이 노벨상 타면 미쳐버리는 거야 이거. 어? 그리고 뭐 축구를 해도 일본만 이기면 돼. 무슨 뭐 올림픽을 해도 일본보다 메달만 많으면 됐지 딴 나라는 아무 상관없어. 거기에다가 또 뭐 근데 또 일본 음식 얼마나 좋아해. 대학 가면 이자카야밖에 없어. 그럼 관광 가자 그러면 일본 가면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고 옷을 가면 전부 다 유니클로 싸고 편하고 입다가
그런데 또 일본이 뭐 어떤 정치인이 뭐라 그랬다 그러면 또 갑자기 불매운동을 벌여. 또 그 앞에 가갖고 세일하면은 막 이만큼 싸갖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불매운동하고 렉서스 차 좋다고 타고 다니다가 또 뭐 저 왜 무슨 가서 긁고 뭐. 야, 진짜 이 일본에 대한 이 자격지심, 내가 이건 자격지심이야, 그냥 자격지심. 이거는 도대체 뭘까? 근데 이거 몰라가고 한국 사람 모르거든. 근데 일본에 대한 어쨌든 우리가 지닐 이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친일파 문제 갖고 이거 빼놓으면 지금 거의 한국 사람이 설명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부러워하고 너무 질시하고 이러는 그 일본, 그렇지만 어쨌든 일본 근대의 모습을 배우려는 거. 우리 서울 시내 보면 지금 동경하고 제일 비슷해. 그 다음에 친미 기독교파가 있어가지고 들어와서 밑으로부터 이제 요건 자세하게 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라서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도대체 왜 개신교 선교사들이 도대체 우리나라를 왜 미국에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양반들이 알렌 이런 사람이 왜 조선에를 도대체 와서 왜 조선이 유일하게 또 이 선교가 개신교, 미국 개신교 선교가 성공하는 나라인 거고 왜 연세 무슨 세브란스, 숭실, 배제, 이화 이런 게 생겨서 이게 과연 뭘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아까 3.1운동 이런 것도 나요. 3.1운동 기독교가 한 거거든. 완벽하게 기독교가 한 건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가 생겨야지 당연히 기독교를 알아야지 한국 사람을 아는 거고 친소공산주의파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거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일본 밑에서 식민지 됐는데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이념같이 좋은 이념이 어디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다 돈 대주지, 레닌이 돈 대주지, 조직 대주지, 남은 다 버리는데 그래서 그렇게 공산주의파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마지막에 인종주의파가 뭐냐면 이념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국가도 나라도 없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드는 거 뭐예요? 피다 이거예요, 피. 그래서 이 혈통주의가 나와. 이 순혈주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민족주의예요. 독일 사람이 프랑스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이 보크, 이 민족주의가 다르다 해서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념이거든, 이 민족주의가. 그게 전 세계를 다 돌아가지고 미국, 일본, 중국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게 우리의 그 단죄의 민족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민족사관이 들어와서 지금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관이 민족사관이에요. 그래서 맨날 북한이 우리 보고 우리 민족끼리 하자 그러고 우리 남한의 좌파들이 우리 민족끼리 하자라는 거는 미국 제껴놓고 일본 제껴놓고 이게 다 아니고 체제가 아무리 다르고 이념이 아무리 다르고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자기 민족을 저렇게 많이 죽인 놈들이 3대에 걸쳐서 한 놈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쟤네는 우리랑 뭔가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뭐를 해줘야 되고 퍼부어줘야 되는 거고 핵을 만들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데도 끌어안아야 되는 그 이상한 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이 인종적 민족주의 파입니다. 그래서 그 5가지를 내가 하나하나 어디서 나온 사상들이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 왜 건너오게 돼갖고 그게 어떤 작용을 해갖고 그게 모여서 어떻게 서로가 상호작용을 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한국 사람이란 사람이 어떻게 그 갈등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게 형성되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한 사람이 조선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한국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계속해서 요 한 권 한 권을 여기서 공유도 하고 또 책도 계속 써 나갈 그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선 서론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